어지럼증인데 전장신경염 메니에르 이석도 아닌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PPPD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도 한번 방송에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오늘은 원인을 못 찾는 어지럼증인 경우에 또 다른 어떤 게 있을까? 두 번째는 정말 심하게 막 어지러웠는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응급실을 가야 되나? 이게 지금 뇌 중풍이 오고 있나? 심각한 뇌 질병이 있나? 아니면 그냥 단순한 전장신경염이나 이석인가를 감별하는 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여러 이비인후과 신경과 교수들이 최신 지견으로 발표한 논문과 강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성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눈이 떨림이 위에서 아래로 내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리거나 이렇게 떨리거나, 그리고 눈을 왼쪽 볼 때 떨리고 오른쪽 볼 때 떨리고, 그러니까 양쪽을 볼 때 떨린다는 거죠. 그거는 중추성에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거나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떨리고, 보통 말초성인 경우에 한쪽으로만 떨리거든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면 왼쪽이 더 많이 떨리거나 오른쪽은 약간만 떨리는 이석증 같은 경우. 중추성인 경우 왼쪽 봐도 떨리고 오른쪽 봐도 떨리고. 그런데 또 의외로 예상을 깨고 전정한 반사를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앞에 보세요 할 때 이렇게 하면 눈이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눈이 왼쪽으로 가고, 이런 전정한 반사가 우리가 이게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하는데, 두부 충동 검사를 통해서 전정한 반사가 원래 안 된다, 떨린다, 아니면 이렇게 캐치업 사케이드라 가지고 한 반에 이렇게 안 가고 떨리면서 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말초성 전장신경염, 오히려 이렇게 심각한 어지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추성인 경우에는 두부 충동 검사를 했을 때 눈이 정확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눈이 동그랗게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한쪽이 올라가는 경우, 한쪽은 내려가고, 그래서 머리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서 왼쪽 봐도 떨리고 오른쪽 봐도 떨리고, 그런데 두부 충동 검사 전정한 반사를 했을 때는 정상이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중추성, 응급실로 빨리 보내야 된다, 어지럼일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한쪽을 가리고 이쪽 가리고 이쪽 가릴 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어로 스큐라고 하는데, 이런 스큐가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말초성이 아니라 중추성을 의심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어지럼이 처음 왔을 때 원인 감별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화면 보시면, 자,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러면 빙빙 돌까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나는 회전성이에요, 아니면 나는 회전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들 아시거든요. 그래서 빙빙빙 돈다, 회전성이다 라고 딱 했을 때, 회전성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전정기관이나 중추성의 어떤 문제보다는 단순히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나 어떤 중심을 잡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뭘 잘 못 먹거나, 아니면 좀 단식을 했거나 영양 부족이거나, 아니면 순간 빈혈 같은 경우가 의심이 되고요. 만약에 빙빙 도는 어지럼이 진짜로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중풍이냐, 중풍 전조증이냐, 뇌질환이냐를 빨리 의심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돌발성 난청이 있거나 두통이 심하거나, 아니면 안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떨린다, 수직성으로 이렇게 떨린다, 이렇게 다운비트나 업비트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추성의 문제가 의심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석증 아니면 전정신경염인데, 이석증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제쳤을 때 심하게 어지럽죠. 그런데 오래 가진 않고 많이 가봐야 20초에서 30초 되면 눈떨림이 없어진다. 이거는 중추성은 아니니까 안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전정신경염이면 한쪽으로만 눈이 떨리고 반대쪽일 때는 잘 안 떨리죠. 그리고 자세를 바꿀 때랑 상관없이 계속 똑같은 어지럼증을 갖고 있고, 두부 충동 검사를 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했을 때 안진이 있는 경우, 이거는
급성 전정신경염. 원인을 못 찾는 경우는 이 둘은 아니고 지금 보시는 전정 편두통이라 가지고 전정기관이 문제가 돼서 편두통이 오는 거죠. 여성분들 연세가 20대에서 40대 중반까지 가임기 여성인 경우에 생리 전후 또 배란기 전후에 호르몬이 업앤다운 할 때 이제 눈이 떨리면서 전정기관을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신경을 흥분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시야가 아프거나 귀에서 소리가 굉장히 예민한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 어지럼이 잘 안 낫고 오래됐다. 그러면 시민성으로는 PPPD나 아니면 전정편두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문제를 테스트해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갑상선의 문제까지도 테스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메니에르를 의심하는데, 메니에르도 두 가지거든요. 진짜 메니에르 증상이 있고 질환이 있고, 아니면 메니에르 가능성, 메니에르 증후군,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청력이 떨어져 있고 특히 저주파에서 귀 먹먹하면서 어지럼이 한 번씩 심하게 왔다가 지나가면서 구역질하고 토하죠. 그래서 눈을 보면 평소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있다가 메니에르가 발작이 되면은 눈이 굉장히 심하게 떨리죠. 그래서 왼쪽에 난청이 있고 왼쪽이 먹먹하다. 그러면 메니에르가 발작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심하게 떨리거든요. 평소에는 없거나 오른쪽으로 떨리다가, 이렇게 네 가지를 크게 우리가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이 관련된 게 전정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손에도 관계가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두엽, 특히 앞쪽 전두엽 기능이 항상 떨어지면 이 어지럼이 관련될 수 있고요. 옆에 측두엽 바깥쪽으로 인설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전두엽과 함께 어지럼이 있을 때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어지러우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데, 그거는 뇌 안에 이렇게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연계가 관여를 하고요. 어지러우면서 근육이 긴장이 되고 신경이 흥분되고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가 떨린다든지 하는 것은 역시 기저핵, 이렇게 베이잘 갱글리아라고 하는 기저핵까지도 처음 전정기관이나 손의 문제가 영향을, 이 스트라이룸이라고 하는 기저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지럼이라는 거는 전정신경만 볼 게 아니고 이 전두엽이나 인설라라든지 림빅 시스템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기저핵,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인 뇌신경을 충분히 검사하고 알아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전정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에 달팽이관이 있고 그 붙어 있는 전정기관 중에서도 볼록한 두 개가 난형낭과 구형낭이 있고요. 세방고리관 세 개가 이렇게 있어서 전정신경이 이렇게 브레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베스티뷸라 너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달팽이 신경, 코클레아 너브가 서로 만나서 브레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정신경과 달팽이 신경은 서로 만나서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 전정기관을 하는 일이 뭐냐면 천천히 머리를 앞뒤로 위아래로 리니어하게 움직이는 거는 난형낭하고 구형낭이 이렇게 이석 기관이 있고 그 밑에 헤어셀과 관련해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받으면 흥분이 돼서 이제 뇌로 전달해서 나의 자세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래서 몸이 쓱 앞뒤로 아니면 옆으로 위 이렇게 이런 느낌의 어떤 어지럼이다 그러면은 난형낭이나 구형낭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로테이션, 회전성, 이렇게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회전성의 움직임은 역시 세방고리관, 그래서 세방고리관의 문제이고, 세방고리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컵처럼 큐플라, 왕관 모양의 큐플라가 있고 팽대부 앰뷸라 아래에 이런 팽대부릉이 있고 그 안에 머리카락 세포가 있고 이 신경이 있어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이 앰뷸라 속에 있는 엔돌림프가 큐플라 속에 있는 머리카락 세포를 자극을 주면서 신경이 흥분돼서 뇌로 가서 내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가를 뇌가 인지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면서 내가 움직임을 갖거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머리 귀 안에 난영낭, 구영낭 속에 있는 이석이 이렇게 세방고리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는 팽대부릉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는 팽대부릉 말고 이렇게 세방고리관 안에 이렇게 돌들이 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들은 두 군데로 가는데 하나는 그냥 관 속으로 떠다닐 수가 있고 아니면 팽대부릉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날에 붙어 있느냐, 큐플라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석증의 양상은 좀 다르다. 요거를 눈동자의 떨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지럼증 원인이 전정신경염이냐, 이석증이냐, 메니에르냐 이렇게 흔히들 세 가지만 보는데 여기 보시면 어지럼으로 응급실 찾은 9,472명을 대상으로 논문 쓴 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심혈관의 문제는 4%, 신경학적인 문제는 7%, 폐, 호흡에 대한 거는 12%, 심혈관적인 문제는 21%.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귀신경이나 전정신경, 달팽이관의 문제는 33%. 과반수 정도 되는 50% 정도 되는 게 일반 질병으로 인해서 어지럽다는 거죠. 계속 열심히 전정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비를 통해서 눈에 안진을 보고 전정신경 검사를 하고 귀에 물 집어넣고 막 흔들기도 하고 이런 검사를 해도 실제로 어지럼증의 원인이 33%가 안 되니까 나머지 70% 정도는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정신과 원인이 아니라 실제 다른 데 원인이 있어도 심하게 빙빙 돌고 어지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 정도 밖에 안 되는 전정신경에만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다. 물론 거기에 원인도 있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질병의 원인도 우리가 꼭 찾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인 질병은 뭐냐? 보통 약물 남용이에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 평소 혈압약, 아니면 경련이 나지 않는 약들, 여성인 경우 피임제,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 스테로이드 약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전정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런 약물로 인해 그냥 어지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나 외상, 이런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척추가 좀 안 좋거나 자세가 삐딱하거나 이런 육체적인 피지컬한 문제도 그냥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정신경하고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안 좋거나 배가 아프거나 급성 위장염, 또 여성인 경우에 임신을 했거나 아니면 출산을 했거나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고 가슴이 꼭 어떤 무슨 협심증이 아니더라도 가슴이 계속 뻐근하고 아플 수도 있고요. 평소에 호흡이 안 되거나 호흡질환, COPD 같은 경우에도 올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과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부신 기능이 약해지고 또 부신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장이 안 좋아지고 장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균형이 깨지고 이런 것도 언제든지 어지러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정신경이나 이석증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내과적인 문제, 기능의학적인 문제를 꼭 관찰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했을 때 어지러움이 좋아진다. 결과적으로는 몸 전체, 뇌와 몸의 전체가 문제가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검사하고 평가를 해야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오랫동안 난치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어지럽게 심하게 왔을 때 급성이잖아요. 그러면 급성으로 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어지러움이 뇌가 잘못돼서 뇌출혈 때문에 어지럽나 아니면 그냥 어지러운 건가? 그래서 보통 급성 전정 증후군이라고 설명하고요. 급하게 어지러움이 발병된 다음에 계속 어지러운 거를 급성 전정 증후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급성은 아니지만 갑자기 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그런 자세를 삐딱하게 했을 때 어떤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발성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나 어떤 상태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오는 거. 유발 요인이 있으면서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전정증후군. 급성이냐 유발 요인이냐 자발적이냐.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고요. 자, 급성 어지러움이 생길 때 감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초진이 왔어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어지럽다, 언젠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료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의학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일반적 원인이 아닌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원인인가를 구별하는 건데, 자, 일단 처음에 어지러움이면 생각할 게 일반적 원인인가 했을 때 맞다고 하면 바로 그러면 혹시 중추성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니까 일반적 원인이긴 일반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추성 뇌혈관의 문제일까를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어눌한가, 음식을 못 삼키나, 걷는 게 도저히 힘든가, 아니면 몸이 이렇게 균형을 못 잡나, 심하게 어지럽고 눈이 이렇게 떨리는가, 눈이 위아래로 떨리는가, 양쪽 보면 때 다 떨리는가, 뭐 이런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중추성이잖아요. 그런데 중추성이 만약에 아니다, 그런 게 없다면은 이제 의학적인 진료를 통해서 내과적인 문제냐, 기능의학적인 문제냐,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못 잤느냐, 음식을 잘못 드셨거나 술을 과음했거나 또 최근 몇 달 동안 그 체중을 뺀다고 다이어트를 하고 단식을 했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어지러움이 이제 최근에 계속 있다, 급성으로 전정 증후군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첫 번째 생각할 게 급성 전정 신경염이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뇌졸중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심하게 어지러움이 오고 중추성 같지는 않으나 눈이 어느 한쪽으로 떨린다? 그러면 급성 전정 신경염이지만 항상 뇌졸중을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어지러움이 최근에 왔고 심하게 어지럽고 중추성 같지는 않은데 한쪽으로 눈이 떨린다. 그러면 급성 전정 신경염. 그렇지만 우리가 늘 뇌졸중 가능성이 2~3%는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최근에 급성으로 갑자기 안 왔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되냐면, 그러면 어떤 유발인자가 있을까? 자세를 바꿨을 때,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발 요인이 만약에 있으면 유발 요인과 관련된 전정 증후군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석증, BPPB라고 하죠. 두 번째는 누웠다 일어날 때 순간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기립성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중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추성 어지럼증, 중추성 두위변환 어지럼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유발 요인이 없이 알아서 스스로 어지럽다, 그건 자발적 전정 증후군이고, 이런 경우에는 전정 편두통, 그리고 중추성으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해서 보통 TIA라고 해서 중풍은 중풍인데 잠깐 왔다 지나가는 거, 그 TIA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일과성 뇌허혈인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MRI 찍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 뇌졸중이나 더 심한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일반적인 의학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라면 이렇게 세 가지 급성전정 증후군, 자발적인 증후군, 아니면 유발요인 증후군 해서 우리가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로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지러움 환자를 볼 수가 있고, 어지러움 환자분도 혹시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런 컨셉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지혜롭게, 내가 지금 급성으로 지금 이머전시를 가야 되냐, 아니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클리닉을 가냐, 아니면 대학병원 가냐,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라는 검사가 HINTS라고 해서, 그래서 헤드 임펄스 테스트와 니스테그무스와 테스트 오브 스큐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인데, 헤드 임펄스 테스트는 두부 충동 검사, 왼쪽 볼 때 눈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또 오른쪽 볼 때, 오른쪽 돌릴 때 눈이 앞에를 봐야 되니까,
이게 눈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추성인 경우에는 이렇게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말초성 전정신경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머리를 왼쪽으로 돌릴 때 눈이 이렇게 바로 안 가거든요. 떨리면서 가는데 오히려 중추성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에 어지럽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된다는 얘기고, 주시유발 안지는 눈을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할 때 정상인 사람은 안 떨리겠죠. 근데 어지러우신 분들은 원래 떨리거든요. 근데 말초성 전정신경염은 한쪽으로만 떨리고 이쪽은 안 떨리고, 이쪽으로만 떨리고 이쪽은 안 떨리는데, 중추성 힌트 테스트에서 문제가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도 떨리고 양쪽으로 다 떨리는 거예요. 위로도 떨리고 아래로 떨리고. 세 번째는 스큐는 눈이 삐딱한 거예요. 눈이 똑바로 되지 않고 한쪽이 올라가 있거나 반대쪽이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신경에 문제가 약해서 올 수도 있는데, 중추성인 경우에도 이런 자세가 있고, 이런 경우에 머리가 이렇게 삐딱하게 돼서 한쪽이 머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은 한쪽이 올라가 있고 머리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렸다 이렇게 하면 내렸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스큐 편의 검사를 통해서도 이게 이렇게 움직이거나 스큐가 있거나 자세가 삐딱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어지럼증이지만 말초보다는 중추성을 의심하고 응급실로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급성 전정 증후군, 자발적 증후군, 유발 요인이 있는데, 자, 급성일 경우에는, 자, 지금 갑자기 어지럼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며칠 동안 가고 있어요. 울렁거리고 구역질하고 눈이 떨리고 뒷목이 땡기고 몸이 흔들린다. 이건 급성 전정 증후군이고, 이때는 제일 많은 게 급성 전정신경염이긴 하지만 중추성으로도 어떤 뒤쪽으로 가는 그 추골 기저 동맥이 있거든요. 그쪽에 혈관이 막혀서 오는 어지럼증, 그 중추성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잘 못 서고 구역질도 하고 눈도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침을 못 삼키고 음식을 못 삼키고 말이 어눌해지고 감각이 어둔해지고 팔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다. 이거는 이제 월런버거 신드롬이라고 해서 추골기저 동맥 중에 동맥의 뇌혈관 문제의 하나일 수가 있고요. 더 드문 경우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를 해가지고 신경벽이 그 전깃줄 이렇게 겉에 껍질이 이렇게 해지는 거. 그래서 중추성에 있는 그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겉에 보호막들이 자꾸 이렇게 약해져서 신경이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오는 이제 어지럼증이 또 생각보다 좀 있고요. 베르니케 뇌증이라 해가지고 술을 많이 드시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은 비타민 B1이라고 있죠. 티아민, 그 다이아민이라는 영양소가 우리가 그 당분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이 이렇게 해당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글라이콜리시스라고 해서 당 분해 작용, 해당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비타민 B1이 관여를 여러 군데, 세 군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시거나 밀가루를 엄청 드시잖아요. 그럼 이 해당 작용을 통해서 비타민 B1이 제일 많이 소모가 됩니다. B1 말고도 비타민 B2, B3, B5, 리포익산,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양소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B1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 근데 B1이 하는 일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부족해져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특히 그 술을 과다하게 드시거나 당분을 엄청 드시는 분들일수록 B1 부족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베르니케 뇌증이라고도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또 약물이 부작용이 있을 때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급성이냐, 근데 이게 말초냐, 중추냐, 아니면 가끔 오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되고, 그냥 한 번씩 자꾸 재발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온다. 그러면 전정 편두통, 아까 베스티뷸라 마이그레인이라 했잖아요. 아니면 메니에르.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일과성 뇌빈혈 발작일 수도 있는데 드문 케이스고, 더 드문 경우는
평소 부정맥이 있거나 아니면 그 폐에 어떤 색전증이 있어서 이 다리 쪽에 혈관 속에 어떤 뭉쳐 있는 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심장을 거쳐서 폐로 들어가서 폐의 어떤 어딘가에 막혀버리면 그 순간 폐색전증이 오거든요. 굉장히 그 사망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또 불안증, 포비아 이런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지러운 경우에는 그 전정 편두통이나 메니에를 생각하고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나 심폐기능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유발 요인이 있다는 거는 역시 특정 자세를 움직였을 때 어지러운 거니까 이석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제일 많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핵심 체크를 뭐가 있느냐? 어지럼이 딱 오면 급성이냐? 아니면은 급성은 아니나 자꾸 재발하고 이제 있느냐? 그런데 그 재발이 어떤 자세를 유발했을 때 문제 오느냐, 가만히 있어도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진단할 때 참고가 되고요. 급성으로 오는 경우 대부분은 다 급성 전정신경염이다. 그런데 가끔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급성으로 어지러운데 48시간의 이전이라면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전에 MRI 찍었는데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초성 전정신경염이나 어지럼증 별거 아니다 라고 할 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다, 오진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오히려 MRI를 찍긴 하되 MRI 못 찍더라도 말씀드렸던 힌트 검사를 통해서 중추성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일단 스크리닝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발적인 그리고 이제 간헐적인 전정증후군은 전전 편두통이나 아니면 뇌빈혈 TIA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 잘 검사상으로 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대신 유발 요인이 있는 거는 우리가 자세를 바꿨을 때 또 누웠다 일어날 때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좀 떨어진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경학적인 검사로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어려운 케이스는 베스티뷸라 마이그레인, 전정 편두통 인 경우가 사실은 제일 어렵고, 여성인 경우에 가임기 여성인데 어지럼증 원인이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전정 편두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추성이 아니라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오면 항상 자세를 딱 테스트해보고 어느 쪽에 뒷반이냐 옆반이냐 앞반이냐를 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 옆반고리가는 향지성이냐 아니면은 위쪽으로 떨리느냐를 보고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잘못 돌려주거나 아니면 이석이 아닌데 이석이라고 잘못 봐가지고 막 돌리면 더 어지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검사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제 MRI도 사실은 48시간 이내에는 조금씩 미스할 수가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CT 스캔은 더욱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CT를 찍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급성 전정 증후군인 경우에 MRI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오늘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조금 더 오랫동안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좀 더 지혜가 생기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좀 더 선택할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